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자유한국당은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는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을 두고 친홍의 승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하지만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판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잠시 후 1부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로부터 직접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러시아 동계올림픽위원회 ROC라고 그러죠. 이 ROC가 자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비행기 표값도 대주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네, 모든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비행기 표값도 만만치 않죠. 아무튼 우리로서는 좀 불행 중 다행입니다.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회는 그 성명을 통해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대회에 가는 선수들과 가지 않는 선수들, 또 초청받지 않은 선수들 모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선수들은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 초청을 받아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청을 받게 되면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자, 우리 정부가 그리고 내년 봄에 추진 중인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이 평창 올림픽 끝난 다음에 실시하자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는 영국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패럴림픽이 이제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예. 패럴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는 건데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워싱턴발 기사로 한국 정부가 연례적인 한미 연합 훈련인 이 키 리졸브와 풀 이글을 평창 동계올림픽과 이제 패럴림픽 이후인 3월 중순 이후로 좀 미루자고 요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신문은 미국도 한국의 요청을 수용할 것 같다고 이제 4명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이 신문은 한국 측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미국 측이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바라는 중국 측에 보내는 메시지의 성격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엔 제한이 있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점은 이제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발표문, 공동 기자회견은 물론 공동 언론 발표문도 내지 않기로 했는데, 저는 더 이 중국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가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은 난징 간다며요. 이게 어떻게 국빈으로 초청해 놓고서 호스트가 어떻게 딴 데 갑니까? 이거는 참 좀 아니죠. 갔다 이제도 바로 오겠죠. 이제 내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요. 이거 진짜, 네. 어쨌든 이제 어제 이 소식 전하면서 한국과 중국이 이제 공동 발표문이나 공동 기자회견은 내지 않는 대신에 공동 언론 발표문은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이 공동 언론 발표문도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예. 그 대신에 한중 양국이 각자 회담 내용을 각기 설명하는 언론 발표문을 이제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사드 문제 때문인데요. 이 중국은 공동 성명에 사드를 반대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이를 인식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포함할 것을 요구를 했지만,
한국은 이를 이제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 성명 말고도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도 아마 이 같은 내용을 요구할지 모른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중국 정부가 계속 이를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이번 방중에서 그 양국 간의 그 신뢰와 그 사드 문제의 그 확실한 봉합, 북핵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제 그 집중적으로 그 다룰 예정인데 논의가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머릿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몇 년도 대한민국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21세기인데 네. 60년대 50년대 대한민국 이 부분은 저희가 중국은 물론이고 과연 미국에는 대한민국은 무엇일까? 또 러시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본은 우리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김성태 의원 당선됐죠? 네. 상당히 그 강성 야당을 지향하겠다. 이제 일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친홍파의 승리로 결론이 났죠. 복당파의 화려한 부활이기도 합니다. 근데 복당파 이퀄 친홍파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게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죠. 네, 김무성이라는 또 이제 복당파의 그 수장도 있으니까요. 1차 투표에서 이제 그 결정이 났죠. 자유한국당 내 그 친박의 입지는 이제 뭐 더 축소될 것이 이제 불을 보듯 명확해 보입니다. 대신 홍준표 대표의 그 당 장악력이 더 확고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요. 복당파인 이제 김무성 의원의 그 입지도 좀 넓혀지지 않겠는가 이런 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어제 그 국회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그 원내대표 공석 김성태 의원은 출석 의원 108명 가운데 55표 딱 과반입니다. 55표 딱 한 표가 없었으면 국회에서도 결선 갔네. 그럼 결선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알 수 없었죠. 좀 한 표가 승부를 이제 갈랐습니다. 그 친박계 홍문정 의원은 그 35표. 그 중립제를 표방한 한성기 의원은 그 17표를 지었는데 그쳤습니다. 김성태 의원과 그 러닝메이트인 그 신임 정책위원장인 그 한진규 의원이 선출했는데 이분이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그 재산이 가장 적은 분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 예. 이 김성태 의원은 지난 5월 그 대선 직전에 그 1차 복당파 의원이고요. 어제 그 정견 발표에서 그 자유한국당의 그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문재인 정권과 그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그 강성 야당의 길을 갈 것임을 이제 언명을 했는데요. 국회가 이렇게 되면 뭐 더 어떻게 될지 혹은 뭐 강성 야당의 길을 가는 게 오히려 더 절충의 길이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10월부터 그 한국당의 그 정치보복 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그 대여 투쟁에 좀 앞서서 왔죠. 근데 김성태 의원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사우디에 노동자로 한참 가 계시고 그 이후에 한국노총 사무총장까지 하시면서 진짜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지금 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쟁력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그 노동계 출신인 만큼 대여 정부와 그 대여 투쟁력은 투쟁력이고 또 이 정말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좀 삶의 질평을 확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입법에 좀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도 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밤새 들어온 소식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병헌 전 청문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또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냈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성균관대 정치외교과 교수신데 여기에 대한 구속영장도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김태효 전 그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에 가 더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 이 법원의 결정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 검찰 수사의 그 브레이크가 확 걸리게 됐습니다. 롯데 홈쇼핑 이외에도 그 GS 홈쇼핑에서 그 1억 5천만 원의 그 e스포츠 협회 그 협찬금을 받아 그 유용한 혐의, 그리고 또 e스포츠 협회의 그 20억 원의 그 예산을 그 배정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이 그 추가가 됐지만,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그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그 권순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오늘 새벽에 전병헌 전 수석의 그 뇌물 관련 범행이 좀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그 인식의 정도,
관여 정도에서 그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그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또 군사이버사령부의 그 정치 공작이 그 청와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태우 전 청와대 그 대전략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새벽에 기각이 됐는데요. 이는 이제 그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기각을 시켰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의 복당파 출신이시죠. 그리고 친홍계, 글쎄 저는 이 표현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전에 자유한국당과는 어떤 변화가 오게 될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선 투표도 없이 그냥 당선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 또 정치 보복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맞설 싸워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크게 확산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싸움도 또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공감대가 있었고 또 그런 선택이 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부터 싸울 예정이세요? 가장 큰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은 자유한국당은 지금 안으로는 우리들 자신의 핵심과 통합 그리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는 부분은 포퓰리즘과 또 정치 보복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당면 과제를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부터 하겠다. 근데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보는 측도 있고 적폐청산이라고 보는 측도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건데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일정 부분 자신들이 필요로 한 부분만 가지고 언론 여론으로 또 형성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이어지게 하는 방식은 이건 적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 처한 현실이나 또 앞으로 나아갈 바를 볼 때는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야당은 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서 야당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아무리 정치 보복이라고 외치지만은 아직까지 국민들은 저희들의 애침에 크게 이렇게 호응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전보다 대여 투쟁 노선이 더 강경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의 기본 임무는 정부 여당의 잘못을 비판하고 또 정권을 견제하는 거예요. 강한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1야당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단호히 비판하되 이 정권이 사실상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대통령 정치만 가져가면서 국회는 하나의 행식입니다. 제1야당인 더군다나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허리많은 패싱을 시키면서 국민의당과 실질적인 거래를 통해서 전국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정치의 현실이에요. 이건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정권이 제1야당을 진정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지금 국민의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당이 야당으로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합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당도 분명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이용만 하려고 그러지 진정한 한마디로 집권 세력으로서 집권에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동반 세력으로 결코 보는 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건 내년 6월 지방자치선거에서 1차적으로 호남 지역부터 국민의당에게는 어떤 여지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단호함이 있어요. 민주당에. 그걸 국민의당이 잘 판단을 해야지. 지금 이번 예산 파동에서도 호남 지역 예산 이렇게 막판에 민주당과 이렇게 지역 예산 챙기고 뭐 선거구제 개편하고 공수처 법안 처리해 주기로 서로 밀실에서 합의를 이룬다고 한들 그게 이용만 되는 것이지 결코 국민의당이 홀로 서는데 아무런 현재 상황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야당은 야당다워야지.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야당으로 있으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뭐 막상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이 포용해서 합당을 하려고 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에 끌려다니지 않고 당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과 긴밀한 정책 공조와 또 연대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 존중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조건 싸우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협력할 것은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계특위 같은데 지금 현재 한국당 일부 상임 같은 경우에는 보이콧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이제 어제 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전반적인 자유한국당 원내 업무를 다 총괄해서 챙길 겁니다. 그렇지만은 야당이라는 것은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피한다고 또 능사는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은 대처하고 대응할 부분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본회의를 일단 22일 전에 열어야 한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은 어떻게 일단은 국회 의사 일정에 협상을 해 주실 겁니까? 저는 우선 저 앞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12월 국회에 대해서 합의해 준 그 의사 일정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 자기 일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국회를 열고 안 열고 이런 일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 법무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도 보지 못한 상태예요. 저는. 체포동의안에 적시된 내용과 구속이 왜 필요한지 그 사유도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또 위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정권이 현재 국정원 특활비 문제를 정치 보복의 수단과 또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특활비를 비롯해서 이런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은 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권만을 타겟으로 삼는다면은 그거 자체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치 보복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정원의 계획이라는 본질도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하여간 일단 그 체포동의안 그 법무부에서 제출한 것이요. 이거를 한번 보시고 나서 뭐 당론으로 투표 여부를 어떻게 뭐 찬반 투표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입장을 가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중요한 것은 12월 22일까지 국회 일정은 전임 원내대표와 또 민주당 국민의당이 긴밀한 논의 끝에 협의해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미 그걸 결정할 때도 최경환 지금 현재 검찰 수사로서 사실상 체포에 동의하는 예견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견됐고 충분하게 우리 국민들도 저 체포대행이 국회로 넘어오겠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그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거는 일단 존중해야죠. 제가 이것도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님께서는 당내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활비 바로 잡아야 되지만 지금 같은 방식은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이신데 바로 지금 그런 문제로 걸린 사람이 최경환 의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사용 용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도 많아요. DJ 정권, 노무현 정권 의혹부터 해가지고 많은데, 특정 정권의 사안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국정원 또 비밀 인가도 하지 않은 민간인들이 국정원의 메인 서버나 또 핵심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이걸 쪽집게처럼 찍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거는 누가 봐도 행평성도 맞지 않는 것이고, 보복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활용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겸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겸직할 생각입니다. 예. 원내 협상에 걸림돌릴 거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그건 저는 저 원내대표의 이제 직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직은 일정 부분 저도 또 털어야죠. 예, 근데 당분간은 겸직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 당분간 시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친홍계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상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개파는 제가 당선됨으로써 청산됐습니다. 예. 언론에서 붙이는 그런 하나의 레떼르지. 예. 친홍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홍준표 당대표는 원내대표 과거에도 당대표를 했지만은 지난번 진주 어려운 문제로 본인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국회에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옹호하고 두둔하고 뒷받침해준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걸 조직적으로 개파를 만들고 또 자기 당 중심에 자기 사람을 심어내고 그런 것 자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또 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사당화 문제는 앞으로 저는 만일 사당화가 생긴다면 제가 단호하게 나서야죠. 근데 김성태 대표님께서는 김무성 대표랑 전 대표랑 더 친하세요? 홍준표 대표랑 친하세요? 이건 애들 데리고 아버지 엄마 누구 줬냐고 물어보는 방식인데 이게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신 교수님 참 저 김무성 전 대표랑 친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김무성 대표랑도 제가 참 인간적인 신뢰가 있죠. 예. 또 홍준표 대표하고는 저는 직설적이고 또 숨김없이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담백함에 제가 또 호감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런 담백함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원내일에 관여할 것이다. 이런 발언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당헌 당규상의 당대표, 원내대표의 역할은 명확하게 구분됐습니다. 투톱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나 또 문재인 정권 독주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으로 앞으로 당과 원내대표가 가는 길이고 홍 대표가 지난번 한 이야기는 지난번 우리 예산안 처리 당시에 정말 무기력하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이게 야당이냐 그럴 정도로 엄청난 비판과 예. 질타가 예. 우리 당으로 쏟아졌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을 우리 원내에게 전달하겠다는 알겠습니다. 의사지 예, 개입을 의사하는 건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얘기했었죠. 이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접수가 되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요. 그때부터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상 방탄국회는 불가능해졌다고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반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직은 모릅니다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보는지 율사 출신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검찰 소환에 3차례 불응을 하고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이제 공이 국회로 돌아오게 됐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매우 안타깝지요. 예. 그러나 어쨌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 경중에 따라서 그 조망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국회의원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거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국회에서 그 체포 동의를 하는 거는 영장 심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체포 절차에 동의하는 것이고요. 예. 최종적으로 구속 여부는 법원 판사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일부에서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특활비 문제가 있지만 이 특정 시기만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글쎄 특정인을 표적 수사하고 그 사람만 형사처벌을 하는 건 마땅치 않지만 지금 드러난 건에 이것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표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국정원 적폐 수사를 하다 보니까 드러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 국정원장이었던 분의 진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드러난 증거를 외면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그 이전 정권, DJ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도 이거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건 또 당연한 말씀이고요. 만약에 그런 특활비 문제, 처리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다면 당연히 그건 똑같은 잣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한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최경환 의원 건에 대한 처리 문제를 네. 거기에 대입시키는 건 적절치 않죠. 예. 자, 그렇다면 말이에요. 12월 임시국회 내에 어떻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법무부를 통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고 접수된 때로부터 첫 번째 본회의 때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내에서 72시간 내에 국회는 표결하도록 의무되어 있습니다. 예. 그 법에 정해진 의무를 국회가 만약에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국회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예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한국당 표결에 불참한다. 지금 현재는 과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이면 동의안이 통과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법률안 의결 정족수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이 표결에 불참해도 뭐 통과는 될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표결에 불참하면 명분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글쎄요, 뭐 자당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뭐 정서적으로 내키진 않겠지만 표결은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적인 관계를 갖고 이런 표결, 공적인 표결 절차를 좌지우지 또는 그에 따라 여부 결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국회의원이 공과 사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신해야 되는 건 당연한 덕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저는 매우 비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신임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 된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매우 합리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고, 상당히 그래도 균형 감각을 갖춘 분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말씀으로는, 대여투쟁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런 일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야당이 강력한 야당이기보다는 실력 있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집권 세력을 꼼짝 못할 만큼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꼼짝 못할 만큼 실력을 갖춰서 비판과 감시를 하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발목만 잡고 투집만 잡고 방해만 하는 정당이 되어서야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습니까? 예. 근데 강력한 야당, 강성투쟁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내 정치보복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제 신임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다른 분한테 아마 넘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신임 원내대표가 당분간은 맡을 수밖에 없다 그러시던데. 여당과의 협상에 앞장서야 되는 분이 말하자면 투쟁에 앞장서는 역할을 맡는다면 그게 앞뒤가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신임 원내대표가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겠다 이런 정치적 그런 구호보다는 오히려 실력 있는 야당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정부와 여당을 꼼짝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갖춰서 비판과 감시를 하면 오히려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으시겠지만 그러나 트집 잡고 발목 잡고 무조건 방해하는 것으로 강력한 야당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거는 잘못 짚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요,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조원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씨라고 지칭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대통령으로서 잘해야지 대통령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건 논할 가치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스스로 자신의 발언이나 이런 행동은 자신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르는 거야 본인 입이 있으니까 뭐든지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뱉어내는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죠. 예,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율사 출신이시니까. 예, 그거 가지고 법적인 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요. 저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더구나 일반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글쎄 하여튼 뭐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동격으로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그 양반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이고.
자, 그리고 밤새 그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 그리고 김태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이 됐는데 이거 이상민 의원님 윤사 출신이니까 이거 요새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되는 일이 아주 좀 자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인신구속은 매우 중요한 조치고 그 당하는 분한테는 굉장한 그 강제 조치이고 그리고 또 법에서도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장을 심사를 통한 반드시 그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법률 전문가인 검찰에서 신청한 영장이 상당히 적지 않게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걸 보면 구속 적부심으로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으로부터 그런 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스스로 수사나 영장 청구 또 증거 관련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결함이나 미비한 게 없는지를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여보세요? 이 의원님? 여보세요? 예. 지금 중간에 잠깐 그 말씀 계속 하시죠. 예. 이거 또 이러네. 이 의원님? 예. 지금 전화가 끊겼는데요. 저희가 잠깐 다시 연결해서 마무리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 요새 왜 이렇게 영장 기각이나 구속적 부심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점점 잦아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율사 출신이신 이상민 의원으로부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예, 지금 전화가 다시 연결돼 있습니다. 예, 말씀 계속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번번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예. 청구가 기각되는 거는 예. 검찰로서는 수사나 증거 수집 청구하는 데 있어서 미비한 거나 결함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성찰을 해야 될 것이고 영장 청구는 알겠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